누구부터 해야 되나? 인문예술 3 가보자, 승우야. 당연하지. 실정법. 그냥 우리가 실제로 만들어 놓은 어떤 법이야. 헌법, 뭐 상법, 민법, 뭐 이런 실제 만들어 놓은 법. 이 실정법이란 말이야. 실정법이라는 건 입법기관이, 그지? 국회가 사회의 구체적 상황에 맞춰서 만든 규범이겠지. 우리가 생각하는 법이야. 우리가 생각하는 법, 일반적인 법. 강제적이지, 그지? 그리고 절차가 명확해야 되겠지. 그래서 사회 질서를 실현시키지, 유지를 하고. 근데 어렵대. 실전법만으로는 한계가 있대. 그래서 이러한 한계를 그럼 보완해야 되겠지, 우리가. 그게 인간의 본성, 이성에 근거한 자연법이야. 자연법은 도덕적인 원리는 시대나 사회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는 게 원칙이야, 일단. 그럼 비판받을 수는 있을 거야, 얘들아. 도덕적 원리가 사실 시대나 사회에 따라 안 변해? 변하잖아. 저든 시대 도덕이랑 지금 도덕이랑 같아? 그렇진 않잖아. 그치? 근데 일단, 자연법은, 도덕적 원리는 시대나 사회에 따라 변하지 않는 보편적인 거야, 항상. 인간이라면 누구나 인식할 수 있어. 이건 옳은 거야. 이건 잘못된 거야. 이 어떤 기준인 거야. 따라서 읽어볼게. 자연법은 법 제도가 정당한지 정당하지 않은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지. 그럼 어떤 법을 입법기관에서 어떤 법을 만들었어. 그러면 실정법이 될 거야. 그지? 그러면 우리는 그 실정법을 시대나 사회에 따라 변하지 않는 도덕적 원리, 인간이라면 누구나 인식할 수 있는 옳고 그름 이 기준을 가지고 인마가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느냐를 판단할 수 있겠지. 이해했을까지?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야. 만약에 그럼 법을 바꾸든지 없애든지 하겠지 우리는. 됐나? 여기까지. 마찬가지야. 실정법도. 자연법의 철학적 기초는 고대 그리스 스토아파에 의해서 체계화가 됐대. 뭐 스토아파는 뭐 그런 게 있어. 그 이전에도 헤라클리토스나 소피스트, 아리스텔레스 어려운 사람 나오는데 아리스텔레스 나오니까 좀 반갑지 않나? 그다 아는 사람이잖아. 그나마 헤라클레이토스나 소피스트 이름이 왜 전부 다 스 이럴까? 소피스트. 근데 스토아파하고 소피스트는 아마 말 볼 거야 아무튼. 인간과 자연의 보편적 질서 속에서 보편이 항상 나오지, 그죠? 법의 근거를 찾으려고 했대. 자, 특히 가보자. 인간의 본성, 아까 위에서 우리가 본성 나왔잖아. 인간의 본성은 목적론적이야. 어떤 목적을 추구하려고 해. 인간은 항상 공동의 선을 실현하려고 해. 라고 했고, 이러한 관점은 후대 자연법 사상에 영향을 줬대. 그러니까 후대에 이 사람들 아주 옛날 사람들이니까 그리스 이후에 어떤 것들은 전부 다 인간은 목적을 이루려는 본성이 있고 공동선을 실현하려는 게 있구나.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인간과 자연의 보편적 질서 속에 있는 거구나. 그러면 자연법도 이렇게 맞춰가야 되겠네. 라고 생각했겠지. 스토아파는 이경아 그러니까 위에 있는 이것들을 계승했으니까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돼? 자연의 이성적 질서에 순응을 해야 돼. 그 속에서 공동의 어떤 선과 정의를 실현해야 돼. 이렇겠지. 또한 똑같아. 또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 뭐에 써야 되겠어? 사고할 때만 쓰는 게 아니고 자연과 조화를 이룰 때 써야 되는 거야 라는 거겠지. 이 사상은 로마법의 발전 과정에 로마법에도 영향을 줬대. 자연법이 법적 정당성의 기준으로 자연법이 실정법이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자리 잡게 됐대. 그러면서 중세에는 기독교 신학과 결합하여 시간 흐르면 죽이지 얘들아. 시간 흐르면 좀 봐야 돼 우리가. 중세에는 기독교랑 또 결합을 했대. 그러니까 이제는 그전에는 뭐 자연하고 뭐뭐 하자 그랬잖아. 이제는 기독교니까 신하고 뭐뭐 하자 이래 나오겠지. 그치? 읽어볼게. 신의 창조 질서 나왔잖아. 신의 창조 질서와 인간 이성의 조화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지. 신학과 결합하니까.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지. 말 봤지 아퀴나스는 자연법이 영원법의 일부래. 자연법이라는 건 영원법의 일부래. 아마 영원법이 뭐 신이 얘기하는 거 알겠나 그자? 그는 영원법은 신이 우주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존재에 부여한 보편적 질서이자 규범으로 영원법은 신이 우주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존재에게 부여해준 질서랑 규범인데, 그럼 이 영원법 안에 자연법이 들어온다는 거겠지. 왜? 이 자연법은 신의 창조 질서와 조화를 이루어야 되니까. 그러면서 그는 인간이 이성적 존재이기 인간이 이성적 존재니까, 아까 했잖아. 인간은 얘들아 이성적 도구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럼 이 이성적 도구를 가지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했는데, 이게 지금 신하고 바뀌었으니까 그러면 이 이성은 뭐야 되겠어? 신의 어떤 질서에 부합하는 걸로 바뀌겠지 이제 결국은. 그래서 존재니까 선을 추구하고 악을 피하려는 본성 속에서 자연법을 인식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자연법은 단순하게 옛날부터 습관적으로 내려오는 간섭이 아니야. 세계가,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이 세계가 신의 의도, 신이 인간에게 준 이 영원법에 따라 조화롭게 유지되는 존재 질서에 뿌리를 둬야 된대. 그러면 마찬가지로 실정법도 이러한 자연법에 부합해야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거네. 현대에 들어와서 이제 자크 마리탱은 현빈아 자크 마리탱은 자연법을 인간 존재의 본질 속에 내재한 내면적 질서로 이 사람은 인간 존재의 본질 속에 내면적 질서가 내재해 있는데, 들어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야기했대. 그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선을 추구하고 공동체적 삶을 영위하려는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당연하겠지. 인간이라면 누구나 선을 추구하고 공동체적 삶을 영위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이성적 추론 이전에는 이 성향을 통해 자연법을 직관적으로 인식한다고 했다. 이성적으로 추론하기 그 전에 이성적으로 추론 안 해도 돼. 자, 이성적으로 따져서 인간이 이래? 아니야. 인간 본질 속에 있는데 뭐 원래부터 뭐. 그래서 자연법을 직관적으로 인식을 했대. 따라 자연법은 외부에서 강제로 부과되는 규칙이 아니라 아니지, 그지.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스스로 따르는 거야. 왜? 내 맘속에 있어, 얘들아. 이게 내 맘속에 있으니 따라가면 돼 그냥. 그러면 마리탱은 또한 자연법이 단순히 본능처럼 저절로 작동하는 것이 아님을 근데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질서를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따라가냔 말이야. 그건 아니래. 따라가려면 지적 성찰과 교육이 필요한 인간이 자연법을 올바로 이해해야 되면 지적 성찰을 해야 따라갈 수가 있어. 우리 속에 있는 걸. 교육이 필요한 교육이 있어야 따라갈 수가 있어.
문화적 사회적 조건들. 문화적인, 사회적인 조건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그것들도 중요한 역할을 한대. 그러면 이 사람이 얘기했을 때, 문화적, 사회적 조건이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그럼 이 조건이 바뀌면 만약에 뭔가가 바뀌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가보자. 근데, 이는 자연법 자체가 시대나 사회에 따라 변한다는 뜻이 아니라 아니에요. 자연법 자체가 이 조건에 따라서 변하는 게 아니고, 자연법은 우리 내면 속에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각 사회의 문화적 여건 속에서 각 사회의 여러 가지 조건들이 바뀌면, 구체적으로 인식되고 실현되는 방식이 방식이 달라지는 것 뿐이야. 방식이 달라지는 거야, 방식이. 그는 이를 존재하는 자연법과 인식된 자연법의 구별로 설명하는 다시, 그는 이를 존재하는, 쌤이 할게. 존재하는 자연법이 있고, 얘들아. 우리 내면 속에. 그리고 인식된 자연법, 여러 가지 어떤 문화적, 사회적 어떤 여건 속에서 우리가 인식되는 어떤 자연법의 구별로 설명했어. 그러니 자연법은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어, 내면적으로. 근데 그것이 현실 속에서 구현되려면, 표현되려면 인간이 교육을 받아야 되고, 도덕적으로 성숙해야 되고, 도덕적으로 성숙하려면 지적인 성찰이 필요한 거야. 예를 들어 볼게. 인간 존엄이나 자유, 정의와 같은 원리는 누구한테나 있겠지. 누구한테나. 그러면 구체적인 제도와 법으로 그걸 지켜내려면 사회 구성원들이 합의를 잘 해야지. 그리고 사회 구성원들이 도덕적으로 굉장히 성찰돼 있어야 자유와 정의를 지킬 수 있는 제도나 법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럼 우리가 옛날에 뭐 독재하나 이럴 때도 사회 구성원들이 막 도덕적으로 성찰해서 제도를 바꾸고 민주화를 이루고 막 이런 거잖아. 그러니 마리탱에게, 동빈아, 마리탱에게 마리탱에게 자연법은 특정 종교나 문화에 국한되지 않나, 그지? 보편적 규범이란 말이야. 이러한 보편성 때문에 근대 이후 인권 개념의 철학적 기초가 음. 그는 인권이 단순한 정치적 선언이 아니라 인권은 정치적 선언이 아니고 인간의 본질적 성향, 이성적 본성에서 나온 거야. 이건 거야. 요하네스 메스너는 마리탱의 자연법 이해를 한 단계 확장하여 확장시켰어. 자연법의 사회적 실천과 제도적 구현에 초점을 맞춰 자연법을 사회적으로 실천을 어떻게 할 거냐, 제도적으로 어떻게 만들 거냐에 초점을 맞췄대. 그는 인간 본성 안에는 생리적, 심리적 차원을 넘어 반드시 실현해야 할 실존적 목적들이 내재해 있다고. 인간의 본성은 아까 목적론적이라 했잖아. 우리가 어떤 목적이 있냐 하면 실존적 목적이 있어. 그 실존적 목적은 뭐냐 하면 이런 거야. 자기 보전, 완성, 자녀 출산과 교육, 타인에 대한 배려, 사회적 공익 증진, 이런 것들이 있대, 인간 속에. 그래서 이것들을 목적으로 해서 인간은 살아가야 돼. 그럼 메스너에 따르면 자연법은 개인의 양심에 머무르는 도덕 원리가 아니라 도덕 원리가 아니야. 이러한 목적들을 실제로 실천할 수 있어야 돼.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거야 돼. 예를 들어서 노동자의 권리 보장이나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정책은 단순 선택이 아니야. 인간의 실존적 보장, 인간은 이 실존적 이 목적을 보장해야 되거든. 본성 자체가. 그걸 위한 자연법의 요청인 거야. 따라서 그는 자연법이 공동체 전체의 정의와 질서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제도적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대.
마지막이다. 마리텐과 메스너의 자연법 논의는 모두 자연법의 인간의 본성과 이성에 근거한 보편적 질서로 이해하고 그렇지. 마리텍 메스너의 자연법 논의는 전부 다 자연법은 인간의 본성에 있어. 목적을 추구하는 어떤 본성. 근데 그 목적은 위에 나온 것처럼 이러이러한 거야. 좋은 거야. 그리고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뭐 조화를 이루어야 돼. 이런 보편 질서 이해했고, 그것이 그것이 사회 속에서 구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근데 이제 자, 마리탱은 자연법의 사회적 실현이 자연법이 사회적으로 실현된 게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막 성숙을 해서 그 성숙의 결과로 이게 이루어진 거야로 봤고, 메스너는 아니야. 공동체가 어떤 제도를 통해서 자연법을 실현해야 돼. 앞으로 우리가 가져야 이게. 로 좀 봤대. 결국 두 관점은 아무튼 개인의 도덕적 자율성과 사회적 연대의 중요성을 부각했고, 인간 존엄성과 사회 정의를 동시에 고려하도록 이끈다는 의의가 있대. 좋더래. 여기까지. 자, 다시